저희는 질환별 맞춤 운동 처방, 다음 질환 관절염과 디스크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운동하면 아프고 운동 안 하면은 더 아프고 지긋지긋한 통증 어쩝니까? 이거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해요, 이 박사님? 고민이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아프니까 운동한다의 진짜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우리 관절, 디스크, 퇴행성 척추 질환과 같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오랫도록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량이 매우 부족할 때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운동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실 때 바른 자세로 적당한 무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높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운동하면 아프고 안 하면 더 아프고 뭐 얘기만 들어도 진퇴양난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맞춤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맞춤 운동 상담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는 논산에 사는 55살 영기입니다. 저는 목 디스크를 여러 해째 앓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 자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좀 빨리 가려고 할 때 이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될 때 이 목 자세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자세인지 아니면 목을 좀 괴롭히는 자세가 되는 건지 어떤 자세를 해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목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목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속도를 이렇게. 내면 더 네. 구부정해져요, 이렇게. 저절로. 이게 그럼 목이 아픈 자세예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섰을 때 머리의 무게는 약 4kg에서 5kg 정도가 되는데요. 머리를 앞으로 뺀다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목이 느끼는 머리의 하중은 27kg 이상이 돼요. 그렇게 차이나요? 네, 와, 그 자세를 오래 쌀까마네.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이랑 어깨 등 쪽까지 다 통증이 올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생활 속의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숙이는 것과 반대되는 뒤로 잡는 스트레칭이나 가슴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운동하시기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은 가벼운 저항성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을 머리 옆에 놔주세요. 그대로 내 힘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힘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그 힘에 버티면서 10초간 머무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동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쪽도 해주시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밀어내는 힘에 버티면서 10초씩 이렇게 사방을 번갈아 가면서 네.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목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실수록 평소에 바른 자세, 스트레칭, 운동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질문들 많죠?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 그리고 나쁜 운동 알려주세요. 네. 콕 집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3가지 운동 요소가 들어가 있는 3단계 운동 방법을 권해드리는데요. 3가지 운동 요소는 이제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이 포함된 유연 체조를 통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또 이제 그 몸의 그 유연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집에 계시면 이제 고무밴드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또 이제 의자라든지 벽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90도 미만으로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져서 내려가시면 네. 무릎에 굉장히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체의 근력이라든지 근기능을 유지하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20분에서 6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의 그 체력 상태에 맞게끔 운동 강도를 정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제일 이제 그 곤란한 것이 체중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을 그 감소시키고 또 심폐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능력을 꼭 이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이제 그 스트레칭으로 다시 마무리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하는 게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수중에서 물속 걷기라든지 아니면 그 물속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시면 부력에 의해서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부려. 네. 무릎 안 좋으신 분은 특히나 사실은 가장 무리되지 않은 운동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달리기라던가 뭐 이렇게 뛰는 에어로빅, 점핑 이런 거는 무릎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퉁퉁 어떨까요, 되니까. 교수님? 네, 평소에 쪼그려 앉는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는 무릎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우리 수영과 같은 운동이 굉장히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평영이나 웜킥처럼 무릎을 과하게 굽혔다가 펴주는 동작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탁구, 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이렇게 한 다리로 지탱하는 운동도 무릎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릎 통증만큼이나 흔한 게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서 9명이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요통이잖아요. 볼게요.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은 뭘까요? 근데 허리 아플 때는 사실은 그냥 누워있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쓰면 더 아프다고. 예, 이게 이제 요통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배는 이렇게 뒤로 하고 엉덩이는 앞으로 하라는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엉덩이가 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앉을 때는 이제 등보다는 허리가 등 받침에 이렇게 붙게끔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가 근육이 이제 인체의 핵심이라고 해서 그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어 근육이 요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가장 좋고 인기가 높습니다. 이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라든지 또 척추 신경이라든지 또 척추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철골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척추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예, 이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어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이제 요통의 원인이 우리가 단순히 근육통인지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장인지를 잘 구분하시고요. 또 요통의 발병 상태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급성인지 만성기인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스트레칭하고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를 정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증가시켜 가면서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아픈 게 원인이 뭔지 일단 파악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허리의 치명적인 자세, 치명적인 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치명적인? 네, 그 허리에 좋지 않은 치명적인 운동 방법은 척추의 바른 정렬, S 정렬을 무시하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골반의 정렬을 바로 잡았을 때 척추도 바르게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복부, 코어에 살짝 긴장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지 않고 코어를 긴장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운동 자세로 통증이 더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운동한 거에 비해서 운동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천장을 보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동작을 했을 때 나는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복부가 볼로 올라오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그런 자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때는 하복부에 힘을 주셔서 코어를 더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하시면 허리도 보호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심 근육 코어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리에 좋은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허리를 단단하게 중심 근육. 네. 자, 먼저 의자에 앉아주시죠. 앉아서 시작해 볼게요. 자, 허리의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오늘 배워볼 건데요. 우리 몸의 흉추 부분, 이 목과 허리 사이에 있는 흉추 부분은 회전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네. 이게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오래 네네. 하면서 많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돌릴 때 그 흉추만 돌아가면 되는데 허리까지 같이 돌아가서 보통 그렇죠. 이렇게 네. 허리까지 들어가죠. 통증이 네.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 제가 지금 네.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네. 단번에 통증을 감소시키실 네. 수 있습니다. 단번에요? 자, 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먼저 해볼게요. 네. 흉추 가동성 테스트부터 해보실게요. 예. 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편안하게
팔을 돌려서 내 팔의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확인해 주실게요. 네. 편안하게 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천천히 돌려서 내 손의 각도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뻐근하네요. 네. 네, 네. 자, 이제 운동을 해볼까요? 네.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왼손은 위로 올려주세요. 나는 팔을 드는 게 어깨가 무거워야 하시는 분은 머리 뒤에 손을 받쳐주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호흡의 하복부 긴장하시고요. 옆으로 살짝 기대신 상태에서 천천히 바닥을 보셨다가 정면.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그 하복부에는 항상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살짝 선생님? 긴장을 하셔야지 네. 양쪽 골반이 모두 바닥에 꼭 붙어 있어서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네. 도움이 됩니다. 네, 5번 네. 하셨으면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자, 올리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기대시고요. 그대로 바닥을 한번 보셨다가 정면을 보실게요. 둘.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너무 빨리 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천천히 호흡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내려갈 때 호흡을 내뱉는 거죠? 후. 네, 그렇죠.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른팔 운동하면 이게 더 앞으로 많이 뻗어내시고요. 돌아가나요? 네, 그대로 아까보다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오, 신기해! 그렇죠. 오, 반대쪽도 신기해. 해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세요? 저 야, 아까- 진짜 단박에 그렇게 됐네요. 저는 네. 정말 확 들어갔어요. 원래 어깨가 좀 신기하다. 아파서 아까 요만큼 갔을 때 찌릿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신기해요. 풀어주니까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서 평소에 오랫동안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네. 평소에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골반을 아. 바닥에 딱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이고 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잘 배워볼게요. 배웠습니다.